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번 IS의 계좌 개설 영상에서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신탁형 위임명으로 잘못 만들었다고 변경해야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상 보기 전에 해지해버렸다는 분도 있는데요. IS의 계좌는 이전 가능하니까 해지 말고 이전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보유기간이 살아있게 됩니다. IS의 계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신탁형, 위임형, 중개형입니다. 증권사에서만 중개형이 있으니까 ETF를 직접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개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중개형 IS의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야무지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IS의 계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기는 했죠. 그런데 3년마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익 손실 배당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말 많은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속 시원하게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만기일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볼게요. IS의 계좌는 3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재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2천만원씩 5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채워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게 귀찮아서 그냥 20년, 30년 계속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은 꼭 채워야 되는 겁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되고요. 뱉어내도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지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리스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IS의 계좌는 무조건 빨리 만드는 게 좋고요. IS의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선 IS의 계좌를 만들려고 스마트폰을 켜서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면 만기일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3년, 5년, 평생 모두 상관없이 우선 만기일은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30년으로 해놓고 3년이 지나서 해지해도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은 그냥 길게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만기 해지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살펴볼게요. 3년 만기 해지한다고 보면요. 1년에 2천만원씩 3년 동안 6천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의 수익이 400만원이 발생했다면요. 200만원 비과세 혜택 받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19만 8천원이 되는 거죠. 해외 직도 혹은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의 계좌가 내년부터는 더 효자가 될 거고요. 여기서 200만원 혜택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3년마다 IS의 계좌를 해지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현실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그 현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년과 5년을 비교해서 보면요. 총 납입 금액이 6천만원과 1억 원이 됩니다. 수익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3년마다 해지해야겠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아서 충분히 2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 혹은 침체가 찾아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는 3년마다가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투자해야겠죠.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혹은 적립식 투자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3년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 200만원을 모두 누리려면 수익률 몇 %로 얼마의 주식을 적립식으로 넣어야 될까요? 계산해 봤더니 8% 수익률이라면 매달 41만원씩 넣어야 되고요. 10% 수익률이라면 33만원, 12% 수익률이면 27만원입니다. S&P 500 투자한다면 약 10% 수익률이니까 매달 33만원씩 투자하면 3년마다 IS의 계좌를 해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IS의 계좌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 혜택이 200만원 비과세니까 내 수익금이 3년 동안 200만원 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4년 차에 300만원 넘게 되면 그때까지 보유해야 되고요. 5년 차에 넘으면 5년 차에 해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시기까지 투자하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의 계좌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고 오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건데요. 그렇다면 ISA 계좌를 연금 수령일쯤으로 만기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최대 한도 금액이 1억 원을 채우고 10년, 20년 운영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랑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로 ISA 계좌는 건보료도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더 매력적인데요. 그러니 계좌가 사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기일이 2099년입니다. 일반 계좌랑 ISA 계좌 세금 차이를 간단히 볼게요. 국내 투자로 10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846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ISA 계좌는 세금 바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그대로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세금까지 투자해서 자산을 더 증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납입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1년 한도 금액이 2천만원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을 매수하면 6.9%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138만원 모두 받게 됩니다. 이 돈은 그대로 재투자하게 되면 2천만원에 138만원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차에 또 2천만원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 합해서 다시 배당금이 들어오는데요. SK텔레콤이 배당금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10% 인상했다면 6.9%가 아니라 7.6%가 됩니다. 그럼 2년 차에 우리가 받게 되는 배당금은 314만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3년차, 4년차가 되면 세금까지 모두 우리는 재투자해서 일반 투자보다 더 빠르게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SK텔레콤에 투자해서 3년 만기에 해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3년 동안 납입 한도 금액 6천만원을 채웠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합니다. 세금이 나중에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까지 모두 3년을 굴렸고요. 그랬더니 배당금이 988만원이 됩니다. 이제 3년 만기 해지해 보면요.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 788만원에서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78만원이 되는 거죠. 이걸 일반 계좌에 투자했다면 151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실제로 배당을 받는 금액은 988만원이 아니라 830만원이 됩니다. 지금 배당금만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서 3년 동안 SK텔레콤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면 시세 차익도 챙기게 되는 겁니다. ISA 계좌가 일반 투자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연금저축이랑 해외 직투보다 좋은가 의문이 드시죠? 세 가지 계좌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주 쉽게 세금 차이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의 주식 계좌에는 총 3가지의 돈이 있는데요. 원금, 수익, 배당금입니다. 계좌별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체크해보면요. 해외 직투는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250만원 해주고 나머지 22% 큰 세율이 적용이 되죠. 배당금은 15% 징수됩니다. 세율이 22%라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생각한 투자자라면 해외 직투는 조금 부담이 되죠. 절세 방법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직접 투자한다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익과 배당금 모두 합쳐서 비과세 200만원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9%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22%보다는 9.9%가 현저하게 적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보면요. 원금까지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로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추가로 원금은 공제받지 않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대부분 공제받은 원금이기 때문에 ISA 계좌가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저축이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좋은 계좌는 언제나 한도가 있기 마련인데요. 혜택받는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1년에 ISA 계좌는 2천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300만원입니다. 혜택 금액으로 가득 채워서 정리해보면요. 매달 ISA 계좌는 167만원, 연금저축은 50만원, IRP는 25만원씩 채울 수 있고요. 매달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242만원씩 적립식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납입 한도까지 올려가면 연금저축과 IRP 포함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도 없는데 굳이 1800만원을 채우냐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1년에 1800만원을 채우면요. 공제받은 원금 600만원이랑 그렇지 않는 금액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받지 않는 원금 1200만원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1,800만원을 모두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으로 150만원이 되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도 공제받지 않는 원금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혜택 받은 게 없으니까 내야 될 세금도 없는 거죠. 공제받지 않는 원금을 활용하는 것은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1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1억 원이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1년 한도 금액이 1,800만 원이니까 우리가 1억 원을 넣으려면 6년에 걸쳐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원치 않아도 목돈을 6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만기 시에 연금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으로 1,800만원씩 3년 넣고 ISA 계좌에 1,533만원씩 3년 넣으면 이걸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6년 걸릴 이체가 3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억 원과 5억 원을 연금계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3억 원을 연금계좌에만 사용하게 되면 17년이 걸리는데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8년이면 됩니다. 5억 원으로 금액을 늘리면 28년 걸릴 것이 13년이면 되고요. 8년간 13년, 이것도 적은 연수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목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3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나에게 맞는 계좌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넘어갈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ISA 계좌의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하면 이동금액의 1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300만원까지니까 최대 3천의 10% 300만원이겠죠. 6천만원을 이동하더라도 300만원까지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니까요. 16.5%, 13.2%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연금계좌를 여러 개 분산해서 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제받은 돈이랑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면 어떤 게 좋은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이체한다 그러면은 10%인 300만원만 공제된다고 했죠. 그걸 A에 넣고 나머지 2,700을 B에다 넣는 겁니다. 그 공제받지 않는 원금 B는 언제든 인출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뺏어 쓸 수 있는 돈이 B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ISA 계좌 이전용이 아니더라도 연금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제받은 돈 아닌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관리해 놓으면 나중에 더 편리하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크게 4가지 계좌가 있는데요. 해외 직투, 연금저축, ISA 계좌입니다. 계좌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해외 직투 계좌는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여기서 생활비가 나오고 있고요. 자유롭게 입출금이 됩니다. 연금 계좌 첫 번째는 수표 챌린지 계좌로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커피값을 줄여서 S&P 500을 사고 통신비를 줄여서 나스닥 100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두 번째 계좌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만원씩 넣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목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ISA 계좌는 만든 지 이제 4년차라서 8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이 계좌는 활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을 재투자용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투자하면서 좋은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저는 4가지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은 계좌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 운영 관련돼서 궁금하시다면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있다면 제 노하우를 공개해 볼게요. 지금까지 ISA 계좌 200%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ISA 영상 보면 댓글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답변으로 댓글을 드리고 있지만 공통 질문들 5개만 추려서 추가로 여기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초에 2천만원 납입하고 만기 해지했는데 다시 신규 개설하면 같은 해인데 2천만원은 납입 가능한가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1일에 만기 해지했다면 12월 달에 바로 재가입하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4천만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2025년 1월이 되면 추가로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넣게 되는 건데요. ISA 계좌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모든 배당금 한 번에 들어와서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느냐인데요. 금융소득, 건보료 둘 다 산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만기 해지 시 세금 포탄 맞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건보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건보료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효자 노릇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ISA 계좌 만기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요. 우선 만기일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새롭게 매수할 수도 없고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홀딩된 계좌가 됩니다. 대신에 30일 이내에 만기에 해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ISA 계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만기일이 언젠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2099년으로 한참 뒤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마이너스 종목 놔두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건데요. 받을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3개의 종목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의 종목 수익과 손실을 합하면 200만원이 되죠. 그럼 깔끔하게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원 종목을 놔두고 300만원 세제 혜택을 받으면 굳이 안 내도 되는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이럴 때는 수익통산이란 좋은 이점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놔두지 말고 함께 수익통산 하시고요. 마이너스 된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가입해서 ISA 계좌를 가입하면서 그 종목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ISA 계좌 해지 후에 배당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인데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 낙일이 3월 28일이고 배당 지급일이 5월 14일인데 ISA 계좌 만기 해지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 우선 계좌가 없어졌으니까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순 없죠. 이때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받은 배당금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소득세 15.4%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4월 20일 말고 배당금까지 받고 5월달에 해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 활용법이랑 꿀팁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ISA 계좌 어떻게 운영할지 감이 잡히시죠? 다음 ISA 영상에서는 실제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SA는 최고의 절세 계좌로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ISA 계좌를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